국회의장이 쏘아 올린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론입니다. 어제 정말 이 이슈가 정치권의 모든 관심을 다 흡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먼저 조정식 의장의 첫 번째 기자간담회, 거기 있었던 발언 직접 확인하시죠. 내년도 2027년은 선거가 없는 해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개헌의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이런 등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하느냐 달린 문제겠죠. 나중에 그 문제도 개헌 논의에서 권력구조 문제 관계에서 논의가 나오게 되면은 또 이슈가 될 수 있을 텐데 개헌 자문이나 또 개헌 특위 통해서 나중에 다 의견들이 수렴되지 않겠어요? 예, 최 부위원 저희 돌직구쇼 처음이시죠? 네, 맞습니다. 어떠십니까? 네, 스튜디오 오니까 더 생생한 그 현장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부탁드립니다. 잘 자, 부탁드립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의 저 발언, 육선이나 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 특보도 지냈었고 굉장히 정치적 경륜이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질문들 그리고 답변들 예상이 됐었을 텐데, 자,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 자, 저 발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지금 현행 헌법의 128조 2항에서 결국은 이런 부분이 좀 잘 헌법 정신이 지켜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국회의장께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마치 대통령께서 연임을 원해서 그런 것들이 군불대기로 발언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의장께서는 오히려 명확하게 이것은 헌법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선택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정무특보가 아니라 연임특보라고 예. 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김인정 의원. 근데 저런 얘기가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고 사실 지난해인가요? 그 우원식 국회의장도 처음에 저 비슷한 발언 받고 비슷한 얘기했다가 논란이 되니까 그 다음엔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몇 차례 홍역을 치른 적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저렇게 발언을 할 필요가 있었나? 라는 해석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에서? 일단 어제 그 기자간담회 한 자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공감대라든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이제 공보소통수석이 이제 브리핑을 했고요. 또 의장께서 직접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셔가지고 이것은 128조 2항 연임과 관련된 것은 그 당의 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건 명확하다라고 입장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논란은 이제 더 이상 확장시킬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개헌과 관련해서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야당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또 87 체제 이후에 근 40년 동안 개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관련된 이제 개헌 논의들을 항상 이제 필요하다고 해서 대선 때마다 공약으로 걸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지방선거 때에도 5.18 정신 등에 대해서만 좀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하자 그랬는데 결국은 그것이 그 선거와 맞물리면서 선거 유불리의 문제로 기착되면서 또 추진되지 않은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4년 중임제라든지 또는 기본권을 확장한다든지 지방분권을 강화한다든지 등등에 대한 그 개헌에 대한 것들은 빠르게 여야 간에 그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논의를 하고 또 실제로 사실은 이게 개헌을 하게 되면 그 국회의원 의석수가 200석이 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대통령께서도 사실 그런 그 장동혁 대표의 간담회에서 장동혁 대표 그걸 질문했을 때 너무 말이 안 되니까 당연히 안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굳이 답할 필요가 있냐는 취지로 얘기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갈 때마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막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끼리 막 싸우고 또 조정식 국회의장의 저 발언 때문에 또 순방 효과가 또 묻히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당연히 야당에서는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조정식 의원을 특보로 데려가더니 이런 개헌을 하기 위한 특별 교육을 시켰던 모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절대 연임 안 하겠다는 말만 하면 그 진정성을 믿고 개헌 논의에 착수하기가 더 쉬울 것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했지만 절대 연임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더니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지금의 헌법 정신을 거스르고 정말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 될 것입니다. 예, 보수 야권에서는 연임 개헌 추진하면 그것이 내란이다. 어제 주식시장 엄청 빠졌는데 한쪽에서는 대통령 연임 논의를 하느냐, 변학도에 연임 논의하는 것인가, 대통령이 직접 연임 없다라고 선언하라. 공소 취소 어려워질 때 대비해 연임 개헌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등등의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어요. 자, 정 변호사님. 그러니까 5.18 그 정신의 헌법 전문에 수록한다는 거, 개헌 요건을 강화한다는 거, 뭐 선관위 개혁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개헌에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여당의 주장이 나올 때마다 국민의힘은 이거 이렇게 해서 대통령 연임 추진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 동의를 안 해줬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은 이게 속내를 들켰다고 해야 됩니까? 단순 말실수입니까?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국회의장이 저렇게 말실수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헌법상 현직 대통령이 연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생도 헌법을 읽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 그냥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너무너무 명확한 조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위해서 총대 매겠다라고 작심하고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장동혁 대표도 뭐 저런 비판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강하고 가장 아프게 비판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그 대표적인 진보학자가 있어요. 서울대 한임석 교수님 계시는데 예. 제가 그 페이스북을 딱 읽어봤더니 제목 자체가 국회의장의 망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망언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128조 2항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직 대통령 임기 당시에 그 대통령한테는 임기 연장 효력이 없다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한인섭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헌법 128조 2항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헌법 128조 2항을 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심지어 피까지 많이 흘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저렇게 무시하고 국회의장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망언이란 이야기고, 한인섭 교수가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 번 더 그런 헌법 파괴적인 소리라고 그랬습니다. 말이라고도 안 하고요. 예. 헌법 파괴적 소리라고 하면서 한 번 더 저런 헌법 파괴적 소리를 하면 여의도로 우리나라 국민들 다 달려가서 다른 사람보다도 국회의장 먼저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예. 무슨 장동혁 대표나 뭐 이준석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아니고 대표적인 우리나라 헌법학자 한인섭 교수가 한 이야기다. 이것을 여권에서는 명심해야 되고요.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 한 번 더 하실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5년 임기 잘 마치시고 난 다음에 다음번에는 그냥 쉬시고 차차기에 출마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정말로 차기 대통령이 일을 제대로 못하고 야, 이재명 대통령 성군이었다, 한 번 더 모셔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나라 정치를 잘해주면은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럴 건데 뭐 벌써부터 저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임기 1년 갓 지나갔습니다. 제가 봤을 때 국회의장님은 진짜 한인섭 교수 말씀처럼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 듭니다. 예, 조정식 국회의장은 어제 저녁에, 이게 논란이 엄청 이니까 어제 저녁에 SNS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보여주시죠.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논의 대상 아니다. 권력구조 개편안 포함한 개헌을 위해서는 정치 주체 간 합의와 국민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를 밝힌 것이다.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 유감스럽다. 이렇게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정식 국회의장의 입에서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친명계, 또 대통령과 친한 사람들, 친명 쪽에서 계속해서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를 사고 있는데요. 관련된 과거 발언 들어보시죠. 지난 총선 전에는 어떤 분들은 5년이 너무 길다, 요새는 사람들이 5년이 너무 짧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국민들이 결단을 해야 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예, 조금 전 보셨던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된 변호인을
했었던 분이죠. 국민 결단할 문제다. 자, 그러니까 이게 앞서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거에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의 입에서 저런 발언들이 툭툭 나왔기 때문에 이게 다 일련의 어떤 그 흐름과 관련 있는 것 아니야? 라는 이제 오해를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뭐 어쨌든 어제 이제 국회의장이 저런 말씀을 기자회견 도중에 질의응답 과정에 하시고 나서 본인의 뭐 개인 SNS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셨잖아요. 아, 이거는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 어쨌든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지금의 헌법 조문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또 이야기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이게 뭐 개헌을 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뭐 조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 지금 국회의원 3분의 2, 예. 그러니까 200석 이상이 필요한데 지금 야당이 개헌 저지서 확보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헌법적으로도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그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헌법 전문 뭐 개정 관련해서는 국민적인 합의, 뭐 정치 주체들 간의 뭐 이러한 토론,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저런 발언이 나오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지금도 민주당이 만약에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저것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지금 개헌 관련돼서 뭐 발목을 잡는다고 하면은 민주당 국회의원들 나서가지고 연임 불가하다. 그리고 연임 반대한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면은 더 논란이 좀 더 깔끔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대통령 보고 직접 입장 표명하라고 했던 정점식 원내대표의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요, 그거는 대통령께서도 이미 장동영 대표 만나실 때 한번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거를 굳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대통령한테 굳이 그런 이야기를 예. 들을 필요가 있나? 그리고 대통령이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에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헌법상으로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라는 게 현 헌법 구칙에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개헌을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국민적 논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선에서 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순차적으로라도 개헌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임제를 하자고 하는 이유는 일종의 중간평가 같은 걸 도입해서 8년간의 국정의 안정성을 보장하되 안 되면 이제 그만두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한다 이런 의미인데 나중에 다시 하면 국정의 안정성과 아무 관계없이 그냥 2번 하게 한다 이런 의미밖에 없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인데 이걸 그럼 연임 그러니까 이어서 계속 한다는 거냐 그런 해괴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재임 중 대통령은 적용이 없다. 헌법에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 써져 있는 대로 읽으면 되죠. 개정 당시에 국민의 뜻이라면 개정된 헌법에 따르는 게 국민주권주의에 더 맞다. 예,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셨어요. 지금 여당 내에서조차도 비판의 목소리가 아주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 잘못 말한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랬어야지 욕까지 나오려고 한다. 당 상임 고문들 전부 이구동성으로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하더라. 이 당 원로의 저 발언까지 있었으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불싸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그래서 어떤 입장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까? 저기에 대해서. 네, 국민의힘은 어쨌건 저희가 개헌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명확히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이유는 지금 어쨌건 그 헌법 128조 2항의 취지 자체가 87년 6월 행정에서 민주주의가 그 얘기가 된 것이 장기 집권 폐해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예. 그래서 이 대못으로 128조 2항을 박아 놓은 것입니다. 근데 그 대못을 빼겠다라는 취지로 들릴 수밖에 없는 발언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께서 발언을 하셨던 부분을 봐도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연임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은 절대 하지 않으시고 뭐 예를 들어보자면 짜장면 먹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짜장면 값이 비쌉니다. 아니면 짜장면 집이 너무 멉니다. 이런 정도의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명확하게 그런 것들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은 개헌이 어쨌건 그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강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삼권 분립이 명확히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발언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정 의원, 지금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중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재판 뭐 등등과 관련해서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가 없어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연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것이라고 지금 의심하는 경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저는 정치공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개헌을 반대하기 위한 빌드업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뭐 5.18 정신 헌법에 전문에 담겠다고 하는 거 공약하셨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의 유불리 따져서 반대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선관위와 관련된 개혁, 5.18 정신 이런 정도는 지금 헌법을 개헌해야지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도 말로는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개헌에 대한 또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내년에 이제 선거가 없잖아요, 유일하게. 예. 그래서 내년이 개헌의 적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여야 간에 개헌특위 만들어서 개헌과 관련된 논의들, 그래서 그 전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여당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헌특위 만들어서 여야 간의 정치적 공감대도 형성하고 또 그 합의도 일어나가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절차들을 밟아 나가자. 그리고 특히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된 것들은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개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40년 동안 못 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의들을 일단 가능한 영역부터 하자라는 게 일관된 이재명 대통령의 얘기였고, 그 우원식 전 의장의 얘기였고, 또 김민석 현 후보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야 간의 합의가 가능한 그 영역 안에서라도 좀 개헌에 대한 진행들을 해나가기를 저는 바라고요. 이렇게 지금 이미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본인한테 적용 안 되는 거 너무나 명확하다는 예. 발언 명확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저게 왜 해석이 안 됩니까? 근데 왜 조정식 의장은 정무특보까지 해서 나름 친명의 찐명이라고 불리는 그분이 네. 굳이 오해가 될 발언을, 뭐 초선도 아니고 네. 의장이라는 자리에 있는 분인데 굳이 저 얘기가 하면 엄청나게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유인태 전 총장께서 그냥 명확하게 안 된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네. 좀 쓴소리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약간의 아쉬움은 있다고 치더라도 그래도 그 의장이 그 기자간담회 하는 워딩으로 좀 순화시켜서 일반론적인 얘기를 하면서도 또 적극적인 그 얘기를 순간적으로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공보소통수석과 또 본인이 직접 SNS 통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를 해줬잖아요. 그럼 이 정도로 해서 이 문제는 일단락시키고 실제로 개헌에 대한 논의로 여야 간에 같이 들어가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어제 조정식 국회의장이 쏘아 올린 작은 공, 엄청나게 정치권의 후폭풍을 가지고 왔는데 해명한 것처럼 이것이 잘 수습이 될지 아니면 계속해서 번져나가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죠.